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문제 없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 미사일에 국민이 죽어도 관심이 없나? 이런 주제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토론하는 걸 보고 이런 걸 느꼈습니다. 과연 이재명이 이런 국방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얘기된 걸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은 IRBM입니다. ICBM은 바로 북한에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좀 더 낮은 단계가 RBM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성 12형이라는 것은 바로 괌까지 갈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성기고 1월 30일 최근에 가장 최근에 쏜 게 바로 이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위에 밑에는 그런 위성 사진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IRBM 화성 12형을 쏜 뒤 검수사기라고 했습니다. 검수사기란 말은 생산 배치되는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서 품질 검증 테스트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죠. 3,500km를 날라서 미국 괌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실전 배치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도 검수검증을 통해서 벌써 1월에만 7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대부분 한국군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신흥미사일이라고 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도 국군은 대화로 나를 지킨다고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요격 가능이라는 말을 되풀이 할 뿐입니다. 국민은 어쩌란 말인지 불안할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자 이재명 후보는 무책임하다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사드가 만능 방패는 아니지만은 IRBM처럼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공격해올 때 요격이 가능합니다. 사드를 1차 요격하고 패트릿 개량형으로 2차 요격한 중첩 방공망의 구성이 절대 필요할 때입니다. 이 방공 시스템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이 성공한 극초음속 제어 방어체로 윤석열 후보가 자의적 선제 타격을 언급하자 이재명 후보가 전쟁 과를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부터 제시해야죠. 그게 순리 아닙니까? 대안 없으면서 그냥 말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북미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가문이설에 속아서 지난 트럼프 정부의 4년을 통째로 날려버렸으니 지금 북핵을 인정하고 협상해야 할 시점에 달했다고 하면 이제 한국은 북핵의 인질로서 노예처럼 살 작정인지 이재명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을 공격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쏟아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정쩡한 한국 정부, 미중과 미소 충돌 등을 틈타서 핵 미사일 전략을 게임 체인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하면 잘못된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나라와 국민을 지킬 방안을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27일 함흥에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새해들 6번째입니다. 합참은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했고 여기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190여 킬로미터밖에 안 되고 고도도 아주 낮습니다. 20여 킬로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저 고도입니다. 1년간 쐈던 미사일 중 고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건 뭘 의미한지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요기하기 어렵고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군이 요격을 자신했다고 하니 가관입니다. 북한이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막을 수 있다고 하고 쐈는지도 잘 모르는 순항 미사일도 남한 쪽으로 쏘면은 탐지할 수 있다고 하니 전쟁을 말로 하겠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군의 말입니다. 사실 군이 발표한 자료가 믿음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대화로 나를 지킨다고 하는 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대화는 대통령이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해피 기동이 가능한 미사일과 강철비로 불리는 미사일을 개발했고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 장거리 순항 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했습니다. 더더구나 노동당 규약에 무력 통일 의지도 반영했고 핵실험과 ICBM 발사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은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도 군이 대화로 나를 지키겠다고 하니 기가 찹니다. 어떻게 군은 무기로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고 나라까지 강탈당하는 전쟁을 학생들 웅변대회로 생각하는가? 어쩌다 강력한 한국군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술 더 뜹니다. 지난 25일 중간소음 같으면 내가 이사하면 되는데 북한은 피할 길이 없다 하면서 이럴 때는 윗집에 뛰지 않게 노력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니까 중간소음이 나는데 북한 도발 가지고 말장난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거기다 재산까지 직결되는 대한민국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안보를 층간소음의 불편함 정도로 여기고 있다니 이 후보의 허접한 현실 인식에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대해서 미국 측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다니 국토 방위도 모르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여러분에게 적어놓고 이까지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브룩스 전 사령관이 지난 2020년 11월 사드와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해 운영한다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말 우선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열하다. 이 후보는 말 잘라먹고 말 바꾸는 버릇이 천재적 수준이다. 어째 그런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지. 또한 이 후보는 전쟁이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나면 청년만 죽는 것처럼 말하는 기술도 대단합니다. 모든 꿈은 이웃 속에 흩어질 텐데 청년만 죽는다고 하여 청년표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과히 천재적인 말장난입니다. 지난 1월 27일 함흥에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아주 최근 미사일 IRBM입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나는 58년 전 ROTC 2기 최진호 예비역 소위의 눈에도 이번 발사의 의미가 보이는데 400수십여 명의 장군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청와대만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참은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했고 여기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190여 킬로미터에 고도 20여 킬로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실 간과하고 있습니다. 평양과 서울은 바로 195km라는 사실도 모르는지 바로 서울을 타격하겠다는 데도 군이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 전쟁이 나거나 나도 이기거나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군이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군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려는지 합참은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욕이 가나다. 말만족이 가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정말 국방만은 여야를 안 가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